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근육, 뼈, 관절, 혈관 모두가 예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결코 운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더 현명하게, 더 안전하게 운동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장년층이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경사가 심한 산을 오르내리는 등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등산을 정말 좋아합니다. 주말이면 전국의 산마다 등산객들로 북적이죠. 산에 오르면 상쾌한 공기도 마시고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즐기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파른 경사입니다. 산을 오를 때보다 더 위험한 건 바로 내려올 때입니다. 하산할 때 우리 무릎에는 상상 이상의 충격이 가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급경사를 내려올 때 무릎 관절에 전달되는 하중은 평소 체중의 7배에서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60kg인 분이라면 무릎이 한 번 구부러질 때마다 420kg에서 600kg의 압력을 받는 셈입니다. 이런 충격이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연골이 서서히 닳아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한 번 손상된 연골은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부처럼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한 번 닳으면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죠. 실제로 정형외과에 가보시면 50대 이후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젊었을 때 과도한 등산을 즐기셨던 분들입니다. 그때는 괜찮았는데 라고 말씀하시지만 연골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손상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파른 산행 대신 평탄한 둘레길이나 완만한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즘은 전국 곳곳에 잘 조성된 둘레길이 많습니다. 경사가 거의 없으면서도 자연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코스들이죠.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걷기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상 정복의 성취감은 조금 덜할지 몰라도 10년, 20년 후 건강한 무릎으로 계속 걸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성취 아닐까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복근 운동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학창시절 체력장에서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발을 고정하고 상체를 일으켜 세우는 그 동작 말이죠. 배에 살이 붙었다 싶으면 윗몸 일으키기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중장년층에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우리 허리는 어떤 모양이 될까요? 등이 둥글게 말리면서 앞으로 구부러집니다. 이때 허리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디스크가 탄력 있고 튼튼해서 이 정도 압력을 잘 견딥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디스크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고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 딱딱해지고 잘 찢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구부리면서 강한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디스크가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추간판 탈출증,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척추 전문의들은 중장년층에게 윗몸 일으키기를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복근을 단련하는 것은 좋지만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데드버그 자세나 레그레이즈 같은 운동입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려 버티는 동작입니다. 허리는 바닥에 밀착시킨 채로 복부 근육만 사용하기 때문에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10초만 버텨도 배가 떨릴 겁니다. 그만큼 복근이 제대로 자극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허리를 다치지 않으면서도
복근을 충분히 단련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헬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중량 근력 운동입니다. 요즘 근손실이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나이 들어서도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헬스장에 가면 젊은 사람들처럼 무거운 덤벨을 들거나 바벨을 들어 올리려는 중장년층 분들을 종종 봅니다.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근육은 비교적 빠르게 반응합니다. 몇 주만 운동해도 힘이 세지고 근육이 붙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근육을 뼈에 연결하는 힘줄과 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훨씬 천천히 강해지며 특히 나이가 들면 탄력성과 강도가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근육은 100kg을 들 수 있을 만큼 강해졌는데 그 근육을 붙들고 있는 힘줄은 아직 60kg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줄이나 인대가 파열됩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극심한 통증이 찾아옵니다. 흔히 듣는 어깨 회전근개 파열, 아킬레스건 파열 같은 부상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한번 파열된 힘줄은 수술을 해도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몇 달간의 재활 기간도 필요하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핵심은 무게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가벼운 무게로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충분한 횟수를 반복하는 것이 중장년층에게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20kg 덤벨로 5회 하는 것보다 5kg 덤벨로 20회 하는 게 낫습니다. 근육에는 충분한 자극을 주면서도 관절과 힘줄에는 무리를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운동은 경쟁이 아닙니다. 옆 사람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드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운동입니다. 네 번째는 많은 중장년층이 건강의 상징처럼 여기는 일은 새벽 야외 운동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처럼 새벽에 일어나 조깅을 하거나 산에 오르는 것을 건강한 생활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 운동을 고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먼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침 시간대, 특히 기상 직후 몇 시간은 하루 중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면서 우리 몸은 활동 모드로 전환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상승합니다. 여기에 차가운 바깥 공기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이미 높아진 혈압의 혈관까지 좁아지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추운 새벽에 야외 운동을 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위험도가 더 높아집니다. 실제로 응급실에는 겨울철 새벽 운동 중 쓰러진 환자들이 적지 않게 실려옵니다. 평생 새벽 운동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운동하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다면 해가 뜬 후 기온이 어느 정도 올라간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오후 시간대가 훨씬 안전합니다. 혈압도 안정되고 체온도 적절히 올라가 있어 운동하기에 최적의 컨디션입니다. 꼭 새벽에 운동해야 한다면 최소한 실내에서 하시거나 외출 전 충분히 몸을 덮이고 보온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목도리나 모자로 목과 머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관이 집중된 부위를 보호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한 운동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조금만 시간을 조절하면 훨씬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요가나 과도한 스트레칭입니다.
유연성은 건강의 중요한 지표입니다. 몸이 유연하면 부상도 덜하고 일상생활도 편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가 수업에 등록하시고 열심히 스트레칭을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정도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허리를 뒤로 깊이 젖히거나 다리를 180도 찢는 동작을 따라 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옆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강사가 권하니까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유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정성입니다. 중장년층은 골밀도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급격히 뼈가 약해집니다. 또한 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지는 척추전방전위증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허리를 과도하게 뒤로 젖히거나 앞으로 심하게 구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진 뼈에 금이 가거나 아예 부러질 수 있습니다. 척추 뒤쪽의 작은 관절들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유연해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유연성을 획득하는 것보다 현재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무리하게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려 하지 말고 현재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를 하시더라도 시니어 요가나 실버 요가처럼 중장년층을 위해 강도를 조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리한 동작은 과감히 건너뛰세요. 강사가 권해도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내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범위 내에서 운동하세요. 여기까지 나이 들면서 특히 조심해야 할 5가지 운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급경사 산행, 윗몸 일으키기, 고중량 근력 운동, 추운 새벽 야외 운동, 그리고 무리한 유연성 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운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20대의 몸과 60대의 몸은 다릅니다. 같은 운동을 해도 결과가 다르고 위험도도 다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운동은 내 몸을 회복시키고 강화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망가뜨리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운동을 무작정 따라 하기보다는 내 나이에 내 몸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으로 현명한 선택입니다. 건강한 70대, 80대를 맞이하려면 50대, 60대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영리하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아프면 앉을 수도 없고 허리가 아프면 걸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잠깐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위해 미래의 건강을 저당 잡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이것이 중장년층 운동의 3가지 원칙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